안녕하십니까.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정책대담의 사회를 맡은 김재용 기자입니다. 이 시간은 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들의 정책과 주요 공약들을 들어봄으로써 어느 후보가 포항의 새로운 일꾼으로 알맞은지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전 녹화로 진행되는 이번 대담은 포항 지역 17개 언론사와 신문 지면,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에도 동시에 송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엔 포항 북구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윤종진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당에서 현 국회의원님하고 이제 1대1 맞대결 경선으로 결정되셨는데 사전에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제가 예상을 했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어쨌든 제가 포함된 데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국민의 힘의 결정에 대해서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후보들이 나왔다가 이번에 일부 이제 이렇게 배제되고 하셨는데요. 특히 이부영 후보라든가 이재원 후보, 그리고 허명환 후보, 권용범 후보, 그리고 모성은 후보 등 이렇게 안타깝게 이렇게 탈락한 후보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하면서도 포항 북구의 얼굴이랄까요. 국회의원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뜻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지금 이번에 이렇게 경선에는 못 들어왔지만, 그분들이 생각한 정책이라든가 뜻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잘 받들어서 앞으로 이제 조만간 이제 결론이 나도록 돼 있는데요. 그분들의 뜻을 받들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대1 맞대결이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역 의원님하고 세 분의 도전자 1대3 다자구도인데 어떻습니까? 도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맞대결이 좀 유리한가요? 아니면 이렇게 다자구도로 이렇게 가는 구도가 좀 유리할까요?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국민의힘에서 공심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데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자구도보다는 어쨌든 1대1 구도가 훨씬 저한테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중앙 공심위에서도 좀 시민들이 현재 국회의원을 그대로 갈지 아니면 좀 변화를 줄지 시민의 힘으로 좀 판단을 해달라 는 뜻으로 맡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대1로 한 데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통 질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총선에 출마하시는 각오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포항을 기본적으로 도에서 기업관리실장도 하고 행정부지사도 하고 내무공무원으로서 거의 30년 이상 근무를 했는데요. 굉장히 우리 전국에 보면 243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인구가 한 50만 내외니까 경북에서 가장 많고, 그리고 아름다운 영일만 항이라는 해안이 있고요. 그리고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는 우리 남북권에서는 최고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있고요. 그리고 국내 세계적인 대학인 포스텍이라든가 한동대학이라든가 이런 교육 인프라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신성장 산업 관련해서 이제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이렇게 새로운 산업들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다만 포항의 문제점이, 저도 선거 운동을 굉장히 출마를 하다 보니까 열심히 다녔는데, 하다 보면은 경제 어렵다는 것보다 좀 정치권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정치권에 대한 요구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것이 어떤 통합의 구심체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지역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전국에서 가장 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북구가 특히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왜 당신 남구 안 가고 북구 나왔냐고 이야기를 하던데요. 제가 나온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정치인이든 뭐 장차관이든 리더가 되자면 여러 가지 자질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누구나 요구하는 것이 도덕적인 측면입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뭐 요즘 뭐 언론에도 시끄럽고 한데 너무 북구가 시끄러워요. 시끄러운데 어느 하나 해명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을 정도로 도덕적으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가 리더가 되자면은 뭐 국회의원이든 지도자가 되자면 리더십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 밑에 있던 뭐 보좌관들이 뭐 특보가 폭로를 한다든가 뭐 국회의원 보좌관이 몇 명 안 되잖아요. 8명인가 9명 정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뭐 포항 북구만 하더라도 50만 중에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뭐 정치인이 되자면은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도덕적 측면, 두 번째는 리더십.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라는 공무를 수행하자면은 정책 추진 역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기획도 하고 예산도 투입을 하고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도 하고 하는 정책 추진 역량이 필요한데 그런 세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도덕성 측면, 리더십 측면, 정책 추진 역량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뭐 기존에 나온 어떤 후보보다도 그리고 뭐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에서 양자 구도로 현 국회의원하고 저하고 두 사람 붙인데도 아마 그런 측면을 감안을 해서 저에 대한 도덕적 측면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정책 추진 역량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감안을 해서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뭐 아마 국민의힘에서 판단을 할 때 뭐 이런 것들도 한다는 이야기가 들었거든요. 뭐 현재 지지율도 뭐 각종 언론기관에서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해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각 지역구별로 후보자들 중에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뭐 제가 말씀드린 도덕성, 리더십, 정책 추진 역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누가 그 지역을 대표할 인물인가 이런 부분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제가 빠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된다면은 포항 지역의 발전, 그 화합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발전에도 크게 역할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뭐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후보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도에서 아주 또 근무도 오래 하셨고 또 중앙정부에 가서 또 오래 근무하셨고. 최근에 이제 보건부 그 차관까지 하시다가 좀 나오셔서 여러 가지 뭐 경력도 많으시고 또 이제 스펙도 상당히 좋으신 다른 예비 후보들에 비해서 뭐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 지역 유권자들에게 약간 좀 인지도가 적은 것이 아니냐 이런 뭐 지역도 있던데 일단 본인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어떤 분이신지. 뭐 제가 자세하게 뭐 제가 성장 과정이라든가 공직 경험에 대해서는 아마 자료에 다 나와 있으니까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시고요. 제가 약 33년 정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몇 가지 측면에서 제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출마한 이유이고요. 어떻게 예를 들면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국정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뭐 내무공무원으로 시작해서 한 기관에 근무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대통령 비서실, 경상북도, 경기도 그리고 내무공무원으로서 주미대사관에 최초로 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보니까 6개 정부기관에 근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총리실, 각 부처, 국회 관계, 제외 공간, 지방정부까지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국정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최고로 잘 이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 뭐 지역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이 된다면은 여당 의원으로서 국민의힘의 정책 추진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많은 기관을 옮겨 다녔고 주요 보직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명박 정부 때도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인사혁신비서관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직 공무원으로서 국가보훈부 차관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방 이제 두루두루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알아야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좀 자화자찬해서 그렇지만 그 최강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일을 하자면 그동안에 이게 정책 추진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마산, 창원, 진해도 통합시키고요. 우리 뭐 추석하고 설에 대체 공휴일 그것도 제가 윤리복무관 할 때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가보훈부 차관으로 그만두게 됐는데 제가 굉장히 이게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보훈 가족들의 소원이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키는 것이 오랜 수건이었습니다. 1961년 군사원호청 만들어지고 62년 만에 국가보훈처가 프로 승격이 되었거든요. 기존에도 수많은 장차관들이 처를 프로 승격시키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근데 왜 제가 있을 때 됐겠습니까? 뭐 다르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은 다양한 기관 간의 이해관계 조율 능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대통령실, 총리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회, 야당 다 설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다양한 문제 해결을 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면 어쨌든 포항 지역을 대변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경북도에서 기획조정실장도 하고 부지사도 했기 때문에 대구 경북의 실정이라든가 현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정통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뭐 당선만 시켜주시면 제가 바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의 일단 주요 공약 그리고 자신만의 차별화된 공약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제 공약은 제 그 페이스북하고 그다음에 예비 홍보물 이렇게 나눠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들이 포스코 중심으로 돼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중우 장대형 장치 산업이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머리로 먹고 사는 시대, 지식이 이제 부를 창출하는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차 전지라든가 수소 산업이라든가 바이오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포항을 중심으로 굉장히 잘 발전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좀 더 발전시키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포스텍이라는 아주 좋은 대학교가 있는데 또 포스텍 관련해서 연구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그 지적 산업이 좀 발전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분야를 좀 일정 부분 수직 계열화해서 또 예를 들면은 포스텍에도 우수한 졸업생들이 많더라고요. 서울에서 창업해서 성공한 분들도 있는데 저도 만났으면 하는데 제가 포스텍을 졸업했기 때문에 포항에 특별한 애정이 있대요. 그래서 포항으로 기업을 이전하고 싶어하는 첨단 기업의 오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더 포항에 안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수도권에 위치하거나 한 타 지역에 있는 우수 기업 중에서도 포항에 대해서 관심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 4차 산업 관련된 기술 기업들을 포항에 좀 더 많이 유치를 하고요. 저도 이제 경북도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 공공기관들도 굉장히 이제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경북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공공기관이 별로 없어요. 정부 산하기관도. 이것도 이런 부분들도 대폭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도청도 대부분 기능이 안동에 가 있거든요. 근데 산업의 중심지는 포항입니다. 그래서 도청 기능 중에서도 산업 관련 기능들은 대폭적으로 포항에 이전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산업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기본 이제 두 번째는 교통 인프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 이제 좀 말씀드린 게 광역 전철망입니다. 제가 뭐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게 교통 체계 관련해서 가장 인상적인 게 포항 발전과 관련해서 대구 포항 간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완전히 교통체계가 재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고속철도가 KTX가 들어옴으로써 포항이 획기적으로 변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변모를 줄 수 있는 교통망이 뭐냐고 봤을 때는 광역 전철망이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내는 전철이 뭐 엄청나게 깔려 있고 천안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전철망 체계가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대구 중심으로 되어서 거의 지금 영천까지 와 있는데 이것도 빨리 포항까지 와야 돼요. 와야 되고 그리고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자면은 국제공항이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대구 경북 신공항이 이제 대구 옆에 군위 지역을 중심으로 들어오게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국제공항이 새로 만들어졌을 때 접근성을 대폭적으로 이제 확보하는 방안 거기에 포항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 말씀드리면은 포항시가 품격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되거든요. 저는 어쩌다 보니까 뭐 행안부에서 이렇게 근무하면서 전 자치단체를 이렇게 두루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 그 다음에 뭐 주미대사관이라든가 해외에서도 근무를 하면서 국제적인 시야도 갖췄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격조 있는 도시냐고 봤을 때는 포항이 정비해야 될 부분들이 환경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교통 인프라든가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이 좀 더 품격이 있는 도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좀 젊은 층들도 어린이도 좀 더 키울 수, 뭐 이렇게 잘 돌볼 수 있도록 뭐 소아병원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더 확충이 되어야 되고요.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데 아이 돌봄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성가족부라든가 보건복지부라든가 포항시라든가 여러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 24시간 돌봄 체계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정비가 되는데 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포항도 이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은데 의료시설 관련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포스텍 그 의과대학 설립 관련해서 그 지금 중점 추진 중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제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포항도 고령화되는데 좀 더 노인 친화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뭐 예를 들면은 헬스케어라든가 노인 의료복지라든가 이와 관련해서도 제가 중점적으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뭐 다음 질문이 그렇지 않아도 이제 우리 포항 북구의 가장 큰 현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질문인데 그렇죠. 이 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좀. 예, 제가 지역구가 이래 보니까 이제 포항 북구로 되어 있거든요. 북구로 되어 있으니까 남구하고 좀 이렇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보면은 북구는 이제 포스텍 그 포스코를 비롯해서 산업 시설이 다 남구 쪽에 이렇게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북구가 주거지구로 돼 있고 남쪽으로 출근하고 뭐 이런 좀 편중되어 있는 측면이 있는데 북구도 보면은 여러 개 배후 읍면적이라든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에도 국가산업단지 하나 정도는 꼭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별도로 만들어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중무장대형 산업이 아니라 좀 머리를 써서 이렇게 먹고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 지식 산업 위주로 국가산업단지 하나 정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북부 지역에는 아시는 것처럼 흥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죽장, 청화 뭐 이렇게 읍면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 농촌 지역이 많이 있는데 이 농업 분야 관련해서도 워낙 기후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이 장목 체계도 이렇게 재배하는 농산물들도 변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중앙부처에도 오래 있었고 이제 행정부지사 하면서 이제 농정국도 아래 두고 있었고 제가 또 고향이 기북 기계 쪽이지 않습니까? 뭐 저희 형님께서도 지금 또 이렇게 농업에 종사하시고 한데 농업 발전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사전에 말씀드리지 않은 질문 하나 더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본인 성격의 어떤 장단점이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본인의 어떤 장점 중에 한 가지 하고 본인이 봤을 때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씩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 장단점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제가 이제 뭐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평을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직접 만나본 사람들은 굉장히 저를 부드럽게 보더라고요. 보면은 사진 보고는 좀 이렇게 엄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사람이 후덕하다, 좀 온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저희 뭐 나름대로 공직에 따른 후배도 많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부드러우면서도 강하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뭘 가든 이제 주요 보직을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사람만 좋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부드럽지만은 그 일에 있어서는 성과가 있다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뭐 정확한 평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마지막입니다. 지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끝으로 좀 해주십시오. 이제 포항에 보면은 남구, 북구 두 분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항이 경북을 대표하는 도시거든요. 대표하는 도시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도덕성이 있는 인물, 리더십이 있는 인물, 정책 추진 역량이 있는 인물, 그런 분이 꼭 이제 당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이 워낙 이제 다양한 지역에서 와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정보가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포항 시민들이 현명하시기 때문에 오는 26일, 27일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저는 포항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